내가 차를 주차해 뒀는데 주변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확 나서 내 차까지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이때는 일단 하는 게 최선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전기차 화재의 법적 책임은 벤츠에 있을까요? 아니면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에 있을까요? 연이은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를 주차장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데 이거는 실제로 저 친구가 전기차 차주라서 관리단이랑 엄청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나가지고 정말 난리였잖아요. 아파트 벽만도 타고 옆에 있던 차들도 타고, 그래서 추산된 재산 피해액만 해도 무려 100억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피해 금액 과연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당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습니다. 뉴스 기사 사진만 봐도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예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서 대피소에 머무르는 세대도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저희 로맨지가 법적인 시선으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처럼 내가 차를 주차해 뒀는데 주변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확 나서 내 차까지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차주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서 보상받거나 수리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을 함께 가입하고 있으니까요.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불이 났다고 해서 다짜고짜 그 차주한테 가가지고 네 차 때문에 내 차 피해 입었으니까 돈 내라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으로 먼저 해결을 하면 그 후에 보상권을 청구하고 돈을 나눠가는 것, 변제하는 것, 이런 부분은 보험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보험료를 최대한 낮춰보려고 자차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영상에조차 자차는 가입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차에 가입을 안 한 이번 청라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를 통해서는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보험을 조금이라도 잘 아시는 분들은 질문에 대한 정답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바로 아파트나 주차장 건물에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에 따라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이번 화재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역시 아파트 내 공지사항에 우리 아파트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 됩니다. 단 자차 가입된 보험사에서 보상 청구를 하시고 피해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내 차에 자차 가입이 안 돼 있다, 심지어 화재보험 역시 보장이 안 된다, 이때는 일단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최선의 상황입니다. 사진 보니까 외자차도 엄청 많고 그 중에 뭐 리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차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내 차량 수리 비용으로 몇 천만 원, 아니면 전부 불탔으면 전손인데 진짜 까마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자차에 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자차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에 들어간 다른 차주 보험사들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별도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해서 보상금을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화재 때 발생했던 벤츠 전기차 차량의 대물 한도가 5억이에요. 5억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5억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엄청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과연 차주는 보험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감당해야 될까요?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걸 다 감당하기도 전에 차주는 분명 파산하게 되겠죠. 아직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장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이전 판례를 보면은 차주의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차주에게 책임 없는 것을 밝혀지면 부담할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피해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단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누가 돈을 줄지 누가 대신 줄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누가 이 전반적인 모든 법적 책임과 금전적 책임을 져야 될지 계속 한번 보시죠.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책임 소재를 두고 진짜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주 입장에서도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 소재를 빨리 가려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번 화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차주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민사 손배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차주가 평소 차량을 통상적인 방법 상태에서 이용했고 이에 자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조사의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요. 제조사는 차량의 결함 없음을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 소송입니다. 다만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배터리까지 전부 타버렸는데 이걸 빠르게 밝혀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또는 배터리 제조사 역시 이 소송에 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 하체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다르잖아요. 이번 화재 차량의 경우에는 중국의 파라시스라는 아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세계 신입니다. 조그만 배터리 회사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조사마다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어느 브랜드인지 공개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비슷한 벤츠 회사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조그만 중국에 있는 조그만 배터리 회사에 배터리 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입니다. 우리나라 걸 써야지, 한국 거를.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샀어야지. 현재 개별 사건에서 제조물의 결함 유무를 확인해 주거나 제조물에 대한 소송만을 대리해주는 공적 제도가 아직 없어요. 차주는 물론이고 보험사 역시 책임 소재를 찾아내서 부담권을 결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자 노력을 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그런 부분보다도 책임 소재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전기차 화재의 법적 책임은 벤츠에 있을까요? 아니면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에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 다 있다. 벤츠 코리아의 입장은 조의적으로 이번 화재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45억 원가량 지원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고 원인 조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꼭 밝혀져서 차주분도 최대한 금전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게 정말 말이 많았어요. 초반부터. 결국 아파트 관리사 직원이 화재 신호가 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이나 오작동으로 생각해가지고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이 피해가 정말 컸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또 어떤 유튜브께서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 어떻게 화재가 진압되는지를 올린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진짜 확실히 피해가 줄더라고요. 결국 화재로 인해 수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지기도 한 만큼 만약 그분이 진짜 고의는 아니시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 손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직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맞아요. 연이은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를 주차장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친구가 전기차 차주라서 이거는 실제로 제 친구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성진아 너 변호사니까 알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광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관리단에서 회의를 해서 전기차를 다 지금 밖으로 뺀대. 그래서 무슨 법적 근거로 우리 지하 주차장을 아예 봉쇄하고 밖에서만 주차할 수 있게 하냐라고 해서 관리단이랑 엄청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하에 못 타면요 실질적으로 여름 같을 때 그 땡볕을 다 막고 전기차 배터리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못 쓰는 거는 실제 전기차 사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그리고 건물 외부로 옮기는 걸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는 요구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관리 규약으로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이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는데요. 일정 조건이 갖춰진다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통해서 부분 소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겠죠.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번에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화재가 엄청나게 확대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기차를 충전시설을 건물 밖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죠. 남 변호사님은 그러면 전기차를 내부로 들여보내서 안에서 충전이 된다는 의견 쪽입니까? 저는 아니면 반대인가요? 네, 저는 무조건 밖으로 빼는 거는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가솔린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기차가 여름에 진짜 40도, 50도에 땡볕에 된다면 더 화재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에는 밖에 있으면 결국 차가 진짜 배터리 다 방전될 거거든요. 전기차주들에게 이런 어떤 권리 침해가 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비싼 생각이었는데 이번 화재 사건을 보고서 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기차 시설, 충전 시설을 건물 외부에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양막 같은 걸 설치해서 과열되지 않게 한다든지, 이마트를 가던 관공서를 가던 보면은 다 외부에 차양막이 있는 외부 전기차 충전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도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 시설을 저는 밖에다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긴 합니다. 네. 이런 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구역이 지하에 있었는데 이걸 지상으로 옮겨서 지상에만 주차하고 지하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지상에서의 주차가 보장되는 거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단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율을 80m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일일이 뭐 단속하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전기차주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방법인데 이게 뭐 완벽하게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쩌면 전기차의 주차장 출입 문제를 두고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도 소송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기본권, 재산권 등 전기차의 주차장 출입이 금지되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생명권이라든지 건강 침해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쪽 다 균등하게 최대한 공평한 쪽으로 아파트마다 잘 논의가 돼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저희 로맨직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건은 하루빨리 화재 원인이 밝혀져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사적 이슈를 법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남성준 변호사 신혁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